이번 영상에서는 PCR 실험을 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전 실험 계획을 세워볼게요. 우선 PCR 리액션 리에이전트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의 DNA를 PCR을 통해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한 리에이전트 볼륨을 계산할 때는 PCR을 하려고 하는 템플레이트 DNA 종류의 수와 사용 리에이전트들에 대한 컨타미네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컨트롤 튜브 1개를 합쳐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총 2개 튜브에 대한 리액션 볼륨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프팅을 하면서 로스되는 볼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5개에서 3개 튜브용 볼륨으로 계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토탈 볼륨의 경우 튜브당 50마이크로리터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자, 이렇게 계획을 다 짰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야겠죠? 필요한 매테리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탭폴리머레이즈입니다. PCR은 DNA의 변성을 위해 9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과열해야 하는 스텝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온천수에서 사는 호열성 박테리아에서 분리한 폴리머레이즈인 탭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효소를 통해 주형 DNA로부터 새로운 DNA가 합성되게 되고요. 열에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장시간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게 되면 남은 효소의 활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에 넣어두고 저온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는 주형 DNA 이중가닥 양 끝에 붙어서 DNA의 복제를 시작하는 물질입니다. 증폭하고자 하는 DNA의 양끝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15개에서 30개 베이스 페어 정도의 길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머가 너무 짧으면 주형 가닥에 잘 붙지 않고 또 너무 길면 결합이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의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주형 이중가닥 양 끝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앞쪽에 붙는 포워드 프라이머와 뒤쪽에 붙는 리버스 프라이머, 즉 DNA 1개당 한 쌍의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DNTP입니다. 쉽게 말해 DNA를 합성하는 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DNA의 염기 서열을 구성하는 DATP, DTTP, DGTP, DCTP가 사용됩니다. DNTP는 DNA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리머레이즈가 DNA를 합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PCR 버퍼인데요. 이 PCR 버퍼에는 PCR에 사용하는 폴리머레이즈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 안정화를 위해서나 폴리머레이즈 활성화를 위한 염화 마그네슘 혹은 폴리머레이즈 안정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1x로 농도를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템플레이트 DNA, 주형 DNA죠. 증폭의 백본으로 사용될 DNA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PCR 워킹 볼륨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PCR용 워터입니다. PCR용 워터는 튜브 내의 DNA가 디그라데이션 되지 않도록 DNase, RNase 프리 워터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 워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등의 올리고를 합성하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시약 외의 소모품들로는 PCR 튜브 혹은 스트립이 필요한데요. 실험실에서 사용 중인 PCR 머신과 호환되는 튜브를 사용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튜브가 찌그러지거나 PCR 머신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아서 열 전달이 샘플 내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본적인 파이펫, 팁, 그리고 웨이스트통, 아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된 PCR 리에이전트들을 섞어볼까요? 아참,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튜브 라벨링입니다. 리에이전트들을 섞기 전 라벨링을 해서 어떤 샘플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PCR 믹스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워터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PCR에 사용되는 리에이전트들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 볼륨의 워터를 넣어준 후 그 다음에 리에이전트들을 차례차례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된 용량에 맞게 파이펫을 세팅해 주시고요. 워터를 따서 튜브에 넣어줍니다. 이 다음 차례로 버퍼, DNTP, 프라이머,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주시고요. 각 리에이전트들을 넣어줄 때마다 파이패팅을 해줘서 팀 내에 로스되는 볼륨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PCR 리에이전트들을 합쳐준 다음에 라벨링된 각각의 튜브에 분주시켜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벨링에 맞춰 템플레이트 DNA를 넣어줍니다. 네거티브 컨트롤 튜브에는 DNA 대신 워터로 볼륨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 튜브 뚜껑을 닫고 태핑해 주셔서 튜브 속 내용물을 더 잘 섞이게 해주시고요. 리에이전트들을 넣으면서 생긴 버블을 없애거나 튜브 바닥으로 리에이전트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테이블탑 센트리퓨즈로 스핀 다운을 해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튜브를 PCR 머신에 꽂아서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요. 이제 PCR 기기를 세팅해 볼게요. 사용하시는 PCR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실험실마다 세팅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있다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라면 새롭게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PCR 머신과 튜브의 워밍, 그리고 튜브 내 주형 DNA의 완벽한 디내추레이션을 위해서 이니셜 디내추레이션 스텝으로 PCR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94도씨에서 5분간 진행합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PCR 스텝을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디내추레이션 스텝은 94도씨에서 약 30초 정도, 프라이머 어닐링 스텝은 TN 값을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TN 값에서 마이너스 5도씨입니다. 저는 55도씨로 45초 정도 진행할게요. 마지막 익스텐션 스텝은 약 72도씨에서 증폭이 필요한 킬로베이스당 1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30초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약 30회 정도 반복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 파이널 익스텐션 스텝을 통해서 일롱게이션 중인 폴리머레이즈의 작업을 완료시켜 줍니다. 72도씨에서 5분 정도 설정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리드의 온도인데요. 리드는 아래 바텀의 온도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고온으로 샘플이 가열되게 되면 튜브 내의 수분들이 증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PCR 리액션 볼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드의 온도를 좀 높게 해서 증발을 막아주면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CR 머신을 세팅한 후 작동시켜주면 튜브 내에서 템플레이트 DNA를 기반으로 원하는 부분에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